뭐 최근에 사실 이제 연예계 쪽에서 여러 이슈가 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미국은 안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못됐다? 사대주의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도덕적 잣대가 뭐 엄격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I got all this potential that'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udgmental. 네, 반갑습니다. 근황을 묻기 전에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시작할까요? 네 먼저 하시죠. 편집자 김진환입니다. 네, 사회를 맡은 김종원이고요. 네. 오랜만에 왔죠? 오랜만에 온 박서정인데요. 아니 저 다음에 많은 여성분들이 지나갔더라고요. 그분들 사실 몇 번 오진 않았어요. 한 번에 많이 찍었죠. 한 번에 많이 찍은 거야? 아 그래서 좀 질투가 좀 났는데 네 오늘 많이 써먹는다 그래가지고 저를 네 왔습니다. 아 며칠 전에 생일이었어가지고 빨리 박수 쳐. 편집자 김진환 씨가 하사해 주셨습니다. 커피를. 나는 네, 여하튼 네, 좋습니다. 저희 근황은 됐고요. 바로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 합니다. 네. 오늘 뭐 최근에 사실 이제 연예계 쪽에서 여러 이슈가 있었죠.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가장 먼저 이제 이런 이슈를 하면은 요즘 생각나는 인물이 2023년이죠. 벌써 이제 횟수로는 2년이 지난 일인데 12월 27일에 배우 이성균 씨가 마약 투약 의혹의 수사 중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경찰에서 수차례 모발이나 아니면 또 뭐 채모 정밀 검사를 했는데 물증 확보에는 실패를 했고 이로 인해서 이성균 씨는 이제 협박범들에게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뭐 거액의 과일치를 당했다고 유흥업소 실장을 공갈 협박 등으로 고소를 한 상태였는데 이제 수사의 압박 수위나 이런 게 조금 가해지다 보니까 본인의 뭐 누명이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자살을 했죠 결국엔. 여하튼 이제 그 당시에 조금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이에 대해서 당시 문화예술인연대는 이제 성명서를 내고 공동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조금은 무겁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가 유명인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이런 과도한 관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큰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오늘 주제인 유명세처럼 이제 유명해지는 사람들이면 어느 정도 본인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의 인명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큰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가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연예인들이 과도한 대중의 압박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특히 최근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는 추세에 참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은 과도한 관심이라고 워딩을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유명인들이 보통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잖아요. 그 사람들의 애초에 돈벌이 수단 자체가 그 관심이 있어야 돈을 버는 구조죠. 그런 구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사적인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뭐 그래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는 게 그 사람들이 행사하는 영향력이 있는 거니까 그 행동이 이렇게 많이 실행이 될수록 사람들의 인식에 자연스럽게 천천히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K컬처 이런 말도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물어보신 주제에 대해서는 과도한 관심은 당연하고 사생활에 대한 관심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어찌됐든 이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이제 연예인들이나 흔히 공인이라고 하죠. 공인들이 이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비판을 받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연예인들 혹은 이런 공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사실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지인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뭐 추가적으로 사회적인 제재도 따를 거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생활은 개인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생활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당연히 종훈 씨 말씀에 음. 동의하는데 우리는 이제 물론 공인의 원형 그러니까 원래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진 않지만 우리는 보통 연예인들을 이제 정치적 공인이 아닌 대중적 공인으로 인식을 하니까 그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근래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연예인 관련 콘텐츠는 그들의 사생활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뭐 관찰 예능이 있고 뭐 나홀로 산다라던가 전참시라던가 다 그들의 일상을 좀 연극적이지만 최대한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 10년 전부터는 유튜브 등 이제 뉴미디어를 통해서 연예인들이 대중들과 좀 더 직접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이제 본인들의 개인 사업을 위한다고 표현을 할게요. 본인들의 명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본인들 사생활을 소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간섭하고 관섭할 수 있는 수익과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의 사생활들을 연예인들이 직접적으로 오픈을 하는 경우가 요즘은 좀 많잖아요. 그렇죠. 신비주의 유튜브. 컨셉이 거의 없어졌죠. 많이 사라지긴 했죠. 그건 완전 H.O.T 뭐 이럴 때는 심지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이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뭐 이렇게 브이로그 같은 것도 소속사에서 많이 찍고 뭐 이런 거 그쵸. 같더라고요. 잘은 모르지만 저도 그쪽 문화에 대해서는. 요즘은 맞아 유튜브로도 많이 하고 뭐 아이돌과 개인적으로 뭐 돈 내면 유사 연애를 할 수 있는 톡 같은 것도 그 나와 있으니까. 일대 다수로 하는 아. 그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영상물로 뭐죠? 뭐 그 개인 방송처럼 뭘로? 개인 방송? 인스타그램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인스타 같은 라이브나 거. 뭐 다른 앱도 또 있지 않아요? 옛날에 V앱 같은 거 아, 위버스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뭐야 포닝? 그런 그래요? 뭐 하여튼 어플 이름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들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해서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어렵긴 한데 어찌됐든 이제 본인들이 저는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공개를 한 순간 그걸 사생활로 봐야 하나. 그건 사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것도 100%의 리얼일까? 어쨌든 뭐 팬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도 하고 아니면 뭐 유료 콘텐츠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우리도 여기서 완전 생의 모습을 보여주진 않잖아요. 일종의 쇼맨십이라고 생각이 들곤 하거든요. 그것도 하나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대중이 착각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그게 어쨌든 근데 그 포인트는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착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 그럴 있다.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약간 논리적 비약이 있는데 그게 참 그러니까 사생활의 일부를 보여준다고 해서 모든 사생활에 간섭할 권리가 있는 건 알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대중이나 언론이. 그죠. 그런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이제 방송 형태 때문에 그런 경계가 희미해져서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대중들이 그 범위에 대해서 더 모호하게 느낄 수 있기는 하겠죠. 분명 그런 영향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조금 더 이야기를 좁혀서 당연히 그러니까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해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범죄 행위를 지었을 때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감옥을 간다든가 벌금을 낸다든가 뭐 일종의 이런 형사적 처벌이나 이런 걸 받게 되는데 그들의 직업까지 빼앗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한 거라 사실 할 말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인기가 떨어지고 어쩔 수 없죠.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저 서정 씨 말씀처럼 직업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위법한가 적법한가를 판결하는 것에서 끝나진 않잖아요. 연예인이란 직업이. 그죠. 왜냐하면 그 법은 사회가 허용하는 가장 최소한의 테두리이고 맞아요. 그 안쪽에 뭐 도덕이라던가 네, 뭐 그런 하위 개념들은 대중들은 그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심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연예계뿐만 아니라 스포츠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상당히 높은 도덕적 잣대를 요구를 합니다. 스포츠가요? 네, 그렇죠. 뭐 연예계는 그 일단 우리나라 최고의 몇 년간 최고의 연예인인 사람이 유재석 씨처럼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분인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모든 연예인들이 유재석처럼 되어야만 한 세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뭐 스포츠계에서도 뭐 여러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선수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야구 선수 중에는 추신수 선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그 행위 자체를 지금 말하는 행위 자체를 옹호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추신수 선수가 미국에 있었을 때 2011년도인가요? 그쯤에 클리브랜드에 있을 때인데 아마 당시에 음주운전을 걸렸을 거예요. 아이고. 음주운전을 걸렸고 뭐 현장에서 경찰에 매수하려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그 사후 판결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MLB는 전혀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런 징계가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미국은 판단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라는 범죄 자체를 경중에 그러니까 받아들이는데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MLB에서는 크게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징계가 없었죠. 정확하게는 징계가 없었죠. 근데 반면에 뭐 KBO의 리그에 뛰고 있는 다수의 선수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매년 둘 셋은 나오고요. 뭐 최근에 좀 이제 강화를 해서 준 거지.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해 10명 이상 나온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차이가 큰데 어쨌든 이건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좀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너무 높은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야 말로 이제 그러니까 법은 우리나라 법은 속지주의니까 아 그죠. 네. 그러니까 구단의 운영 행태나 처벌 행태가 잘못됐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프로 스포츠를 소비하는 사람들 중에 어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수를 대상으로 어쨌든 보여지는 직업이잖아요. 스포츠라는 행위에 뭐 승고성을 차치하더라도. 그죠. 그런데 그런 이제 많은 이들 앞에서 보여주는 이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을 때 뭐 일정 수준의 징계를 하는 것이 뭐 잘못됐다. 이게 뭐 미국은 안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못됐다. 저는 뭐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사대주의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들으면서 그냥 제가 생각을 한 건데요. 그냥 뭔가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건에 난 모르니까 아예. 근데 뭔가 종원이가 말한 것처럼 뭐 우리나라가 도덕적 잣대가 뭐 엄격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은 되게 그 플레이어를 되게 체스판의 말처럼 생각하는 느낌인 거. 내가 돈을 줬으니 너는 do your job, 네 일을 해. 네 일만 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스포츠 스타를 우리는 인적 자원으로 성장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박셀이라던가 박찬호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막 되게 국위선양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 사람 자체가 되게 신격화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면 그러니까 유재석도 그렇고 박세리도 그렇고 뭔가 어쨌든 사생활적으로도 깨끗하고 그런 사람들을 되게 드림으로 생각하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고 미국은 그런 스포츠 스타를 그냥 내가 돈 주고 고용한 애. 네 일 잘하면 문제 없어. 그 대신 일 못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잘라버리잖아요. 오히려 사생활 문제보다 일을 잘 못하면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마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스포츠 스타를 보는 관점, 그러니까 사람 그 직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뭐 특별히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우리나라가 특히 공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는 의견도 동의하지는 않긴 합니다. 물론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일 가능성도 높지만 외국 같은 경우엔 타블로이드라고 하죠. 가십을 전문으로 다루는 언론들이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굉장히 발달했고요. 그죠. 우리가 뭐 스포츠계에서만 생각해도 더선이나 그래? 네, 유명 업체들이 꽤 많죠. 네, 스페인도 지금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 구단별로 가십지가 있을 정도로 네. 정말 그 스포츠 업계에 관련된 선수뿐 아니라 구단 관계자들을 정말 샅샅이 텁니다. 네, 되게 그, 변태 같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관심이 많다곤 하지만 그건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 심해요라는 생각은 우리가 외국 사례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시각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그 유교를 바탕으로 성장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 잣대에 대해서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은 저도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흔히 지금 뭐 음주운전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뭐 선후배 관계나 당장 뭐 맞죠. 하극상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징계 먹지 않습니까? 난리 나죠. 그러니까 징계를 안 먹더라도 이미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죠 그때. 아니, 구단 내부도 자체 징계를 먹을 거예요. 하극상 정도면.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얼차려 문제도 사실 우리나라 아니고 해외였으면 없을 문제잖아요. 없나요? 꼭 그렇지만 않다. 꼭 그렇지만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해외 문화라고 하면은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이 조금 그런 선배 문화가 좀 덜한 곳. 네, 제가 여기에 대한 완벽한 발레를 알고 있는 게 우리 어렸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영국의 가장 유수의 클럽에서 뛰던 박지성 선수 있잖아요. 아, 그죠. 근데 그때 리오 퍼디난드라고 영국 국가대표를 뛰었던 되게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박지성보다 유명한 선수예요. 근데 그 선수랑 이제 박지성 선수가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 선후배들끼리 같이 밥을 먹으면 후배가 밥을 떠오고 선배가 다 먹을 때까지 일어나지도 못한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박수를 치는 거예요. 퍼디난드가. 네? 이런 선진문물 영국에 도입돼야 된다. 요즘 싸가지가 없다. 이게 실제 퍼디난드 자서전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었거든요. 여하튼 이제 네. 뭐 좀 이제 그런 건 있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이제 그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영향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편집 어떡하려고. 몰라.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은 이 얘기는 한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좀 이야기로 넘어가서 계속 네.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여튼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 이 주제를 꺼내온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연예계에서는 가장 큰 이슈죠. 이제 배우 김수현 씨 관련된 이제 이슈인데 뭐 몇 달 전이죠 이제 김세돈 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 유튜브죠. 유튜브 채널에서 가세연. 네, 유튜브 채널에서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인 시기부터 배우 김수현 씨와 이제 교제를 했다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고 그거를 이제 증거들을 이제 막 폭로를 하면서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됐잖아요. 그래서 김수현 씨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고 해명을 할 정도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김수현 씨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별 생각 없었죠. 왜냐면 진환이 같은 경우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네, 아니 물론 저는 배우 김수현을 자주 접했던 대중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연예면을 넘어 사회면까지 넘어왔을 때 제가 집중했던 건 미성년자인 고 김세론 배우와 교제를 했었다. 여기 이 행위에 대해 뭐 위법성이나 도덕적 결함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 아니에요? 네, 뭐 종원 씨랑 이야기한 것도 있고 찾아보니 이게 네, 뭐 미성년자 유죄강간이나 아청법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뭐 현재 기준으로는 그 법률 불소급에 의거하여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다. 와우. 네, 라고 제가 그 로스쿨 다니는 친구한테 어쩐지 되게 물어봤어요. 법적인 얘기를 하길래 물어봤어요. 전문가 같아. 로스쿨 다니는 가족한테 물어봤는데 불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자기결정권에 대한 연령이 과거 기준이 바뀌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다. 근데 다만 이제 도덕적. 이게 도덕적 결함이 있어서 배우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김수현이 욕 먹는 이유가 불법이어서 욕을 먹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냥 도덕적인 잣대로 인해 욕을 먹고 있는 거구나라고 그 정도로 생각이 들었고 바뀌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편집자와 한번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지만 너가 아니구나 얘구나 미안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좀 요즘 네티즌들의 의견과 다를 수 있어요. 저의 의견이니까. 근데 저는 저희가 김세론 양과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한 살? 그쵸? 아니면 동갑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뭐 많이 차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냥 제가 여성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면 어쨌든 둘이 아직 밝혀지진 확정은 안 났지만 뭐 미성년자부터 연애를 했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정상적인 성인의 입장에서 미성년자한테 감정을 느끼는 게 쉽지는 않다고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인이 돼 봤을 때.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취향이라고 생각해요. 김수현 씨의 취향일 수도 있고 둘이 같이 일을 하다가 사람이 좋아졌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이 찾아봐요? 한 살 어리죠? 네네. 근데 제 기준 김세로는 정말 어릴 때부터 연예계 생활을 사회생활을 했잖아요. 사회생활을 어릴 적부터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보다 뭐 어느 부분에서는 사회적인 시작을 빨리 했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일반 또래 남성과는 교류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뭔가 뭐 돈 쓰는 것도 그렇고 뭐 자기가 살아온 삶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김수현 씨와 말이 더 잘 맞았으니까 마음이 더 동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귄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가? 근데 이거를 문제로 걸고 넘어졌다면 지금 유족 측에서 문제로 걸고 넘어지고 있는 건데 그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부모 측에서. 네, 뭐 그런 세세한 사안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지금 밝혀진 게 진실이라는 보장도 없으니 근데 만약에 사귀었더라고 해도 문제는 아니다. 지금 문제를 삼는 유족이 알고 있었다면 그 시기에 문제를 지금 삼는다는 건 어쨌든 문제라고 네. 생각해서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 문제를 삼을 거였으면 미성년자였을 때 삼았어야 됐다. 부모가 말렸어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안 좋게 택을 마감하고 나서 지금 와서 김수현한테 이렇게 화살을 돌리고 스포트라이트를 쏜다는 게 그리고 뭐 사귀고 있던 와중도 아니었고 뭐 짧게 만난 것도 아니고 둘이 나름 뭐 만난 것 같은데 전 어쨌든 아까 진환이가 말한 것처럼 불법적인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조금 이상한 거는 그냥 성인 20대 중후반이 넘었던 김수현이 미성년자를 좋아하게 된 거.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마음이니까. 그 취향에 대해서 살짝 엥스럽긴 하고 알고 나서 말리지 않은 부모가 잘못이 아닌가. 여하튼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본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뭐 서정 씨 이야기에서 확장을 하자면 이게 법이 완벽히 보호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 있고 그러니까 법이 보수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그 법 사각에 있는 어떠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관련된 사례에서 그 법을 공부한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되게 단편적인 사례를 알려주더라고요. 만약에 19세, 그러니까 18세, 19세, 고2, 3이 연애하다가 둘이 한 살씩 더 먹어서 성인이 되는 거? 성인이 됐을 때는 상관없대요. 상관이 없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아동청소년 보호법으로 이게 갈수록 강화되는 이유는 그게 극단적으로 벌어졌을 때 만약에 10살짜리 아이와 20살. 30살, 40살짜리 성인이 교류를 할 때 내가 10년 이 친구를 기다리면 그건 불법이 아니다. 아니면 우린 그냥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관계가 과연 정상적일 것인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되게 정상적이더라도. 정상적이더라도 설사 플라토닉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이걸 보호하고 우리가 도덕적인 음. 관념적으로 이걸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제가 좀 보수적인 편이라 서정 씨보다는 더 안 좋게 보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튼 김새로운 양이 그 당시에 김수현 씨에게 호감을 느낄 수는 있죠.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랬을 때 대처해줘야 되는 거는 뭐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김수현 씨도 보호를 해줬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김새로운 양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쵸. 그녀가 저지른 범죄나 이런 행위를 다 떼어놓고 봤을 때 그냥 그 당시 만약에 사귀었다고 규제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100% 김수현 씨가 지는 게 맞고요, 당연히. 그래서 그렇고 저는 일단 그것보다는 그런 논란보다는 그러니까 미성년자 교제를 했니 뭐하니 그런 논란보다는 그냥 당장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가십거리죠. 좋은 가십거리죠. 대중들이 씹기에 그죠. 좀 속된 말로 좋은 가십거리긴 한데 그거를 다 떠나봐서 이걸 최초 보도한 곳이 가세연이란 말이에요. 아 그죠. 얼마나 신빙성이 있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 아직 말 그대로 팩트로 드러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들 다 그냥 하나의 설일 뿐이고. 그래서 지금 인정된 건 뭐 시기는 각자의 주장에 달라서.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그러니까 사귀었던 것밖에 그죠. 상호 검증된 게 없기는 하죠. 그죠. 물론 뭐 제가 아는 바로는. 물론 뭐 이제 지금 나오는 정황 증거상이나 대중들이 판단하기에 네. 그랬을 확률이 높다라고 인식을 해서 비판을 가하는 거겠지만 어찌 됐든 중요한 사실은 팩트로 드러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아까 제가 이제 그 연령차가 많이 나는 교제를 부정적으로 봤던 것과 동일하게 그 우리나라 법은 물론이고 세상 모든 법이 피의자를 유죄 추정하는 법은 없거든요. 그죠. 네, 지금 종원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는 확증이 나온 것보단 정황상의 증거가 훨씬 더 많으니 대중이건 언론이건 좀 더 유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특히 최초 스피커가 좀 자극적인 매체야. 매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자극적인 분들이라 조금 더 이제 방향성이 틀어지지 않았나. 아 참 피곤하더라고요. 그 내가 보고만 있는데도 피곤했어요. 되게 어쨌든 SNS에 도배가 되고 아니 뭐 TV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아 내가 남 연애한 것까지 이렇게 탈탈 틀어가지고 사진과 그리고 가세현 측에서 워낙 자극적이다 보니까 그 라이브로 거의 주마다 공개를 하나하나씩 풀어요. 더 강한 거를. 그 사람들이 이제 짠 거 먹으면 더 짠 거 먹듯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기의 역치가 높아지는 거죠. 제가 뭐 사실 대단한 저널리즘이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런 가십거리나 음모론 같은 것들을 상당히 혐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이제 그 포션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더 우리가 사회적으로 집중해야 될 사안들이 많은 시점에 다수의 미디어나 매체나 같은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참 미디어가 낭비되고 있지 않나. 참 더 중요한 문제가 많았는데 다 가려지는 느낌이긴 하죠. 이게 그렇죠. 맛있잖아요. 자극적인 게. 네, 여하튼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조금 더 지켜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기정사실화하고 몰아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외국에서 더 난리긴 하더라고요. 뭐 그쵸. 한류 스타니까 어쨌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니까. 아니 보통 근데 뭐 승리 같은 문제가 있었을 때도 승리 인스타 댓글은 외국인들은 I love you 오빠 뭐 기다릴게였는데 근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왜요? 김수현은 외국인들이 더 화내요. 아니.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진보적인 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방적인 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벌 수위가 약하죠. 유한 편. 네, 타국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편이 맞죠. 미국은 물론 주별로 다 상이하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죠. 엄하니까. 그런 걸 제쳐두고라도 그때와 지금의 그 한류 열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비교했을 때 지금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건 그건 아닌 네, 것 그것도 같아. 아닌가요? 네, 그 그냥 환경에선 독립적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찌됐든 간에 승리 씨와 김소연 씨 사례를 비교해서 드는 거는 좀 적절치 않지 않나. 저는 왜냐면 이게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아 그렇죠. 그 뭐 마약류 유통이나 성매매 알선인가요? 제가 정확히 맞아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러한 유의 범죄와 아동과 관련된 범죄 를 외국에서 네. 바라보는 시각이 더 엄격하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제 몫이 다르고 네. 승리 씨는 유죄 확정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죠. 김소연 씨는 아마 법정으로 가도 유죄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스캔들에 대해서 그 대중들이 그러니까 국가별 대중들이 취하는 반응하는 스탠스에 편차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더 엄격한 사례는 몇 없는데 그렇죠. 네, 이번에는 이번엔 좀, 네, 좀 외국에서가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네, 여하튼간에 그렇긴 한데 어찌 됐든 이제 아까 진환 씨도 사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 생각은 아니고 아까 네네. 어쨌든 법조계에서도 실제로 그런 말들은 많이 있는 걸 저도 봤습니다. 여러 네네. 문건을 통해서 법조계에서도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렇죠. 말을 봤으니까 어찌 됐든 그러면 이제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정의도 좀 개인마다 다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정확하게 판정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생활 영역이 너무 과도하게 좀 침해받지 않냐라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제기됐거든요. 이번 김수현 사태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성균 씨 사망 사건 당시에 그 직후에 봉준호 감독을 위시한 문화예술인들께서 성명을 내셨죠. 근데 당시 성명에서는 그 과도한 검경의 수사뿐 아니라 언론의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죠? 네. 이번도 근데 비슷하죠, 사실. 맞죠? 그렇죠. 언론에서. 이게 사실 그 종원 씨가 이야기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사건의 발화점이 가세연이라는 뉴미디어 언론이죠. 본인 뉴미디어 언론이라고 지칭하시는 분들의 소스를 기타 기성 언론사가 레거시 미디어가 가감없이 퍼나르고 있다. 근데 이게 과연 구조적으로 맞는 것인가? 물론 여기에 대한 이견도 존재합니다. 그 유족들 측에서 주장하기론 기성 언론들이 믿지 받아주지 못하니까. 않아서 아. 믿지 못한 게 아니라 기존 언론들이 본인의 제보를 묵살했기 때문에 가세연과 컨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네, 그 부분은 뭐 제가 확신하지 못하지만 타당성 있는 주장인 것 같고요. 그 일면에 관해서는요. 기성 언론 측에서 받을 이유가 네. 사실 그게 좌우를 가리지 않고 뉴미디어 언론이 본인들의 필요성을 어필하는 부분이게요. 아무도 듣지 않는 목소리를 우리만 듣겠다. 근데 아무래도 레거시 미디어와 비교해서 사실 검증이나 그 보도윤리 같은 것이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플랫폼이다 보니 꺼림직이 맞는 표현인가요? 쎄하죠 우리한텐. 그죠. 좀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 얽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아우 많죠. 그렇죠. 스포츠 스타들도 적지 않죠. 그 네, 상당수가 무고로 밝혀진 경우도 없지 않고요. 그렇죠. 상당수가 아니고 거의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서 이제 너 잘못했어 하고 넘어가가지고 재판 가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나의 흔히 말하는 음모론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그때마다 대중들이 너무나도 과격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 채널의 힘이 더 커진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번에도 물론 이번에 좀 더 정황적인 증거가 많긴 하지만 그런 걸로 가지고 조금 좀 너무 맹신하고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세현 참 즐깁니다. 즐겨. 저는 사실 연예계 쪽에서는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크게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한 2년 됐나요? 2년 정도 된 것 같은 작년인가?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제 전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가세현에서 김광현 선수를 SSG. 건드렸나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WBC에서 대패하고 한 KBO의 두 선수가 술집에서 여성을 끼고 놀았다. 그러니까 룸살롱에 갔다. 라는 보도를 가세현에서 했어요. 진짜 알고 싶지 않은 정보인데.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듣자마자 모든 언론이 퍼날랐고요. 그죠?
짜다 짜. 모든 언론이 퍼날렀고 KBO에서는 바로 선수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어요. 당연히 다. 근데 추정될 수 알죠. 있게 추정될 수 있게 같은 고교 선후배 둘이 갔다 했는데 가니까 실제로 일본에는 그냥 그런 술집이 되게 많대요. 많겠죠. 여성들을 끼고 노는 게 아니고 룸살롱이 아니고 룸으로 된 술집인데 이거를 좀 과격한 표현으로 룸살롱으로 바꿨고 그냥 이제 술을 마신 거죠 둘이. 근데 이제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은퇴 경기였고 그래서 본인의 좀 허탈한 마음을 달래고자 술을 마신 건데 경기가 이제 남은 경기가 없으니까 탈락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사실 자체가 전혀 배제되고 자극적인 것만 추출해서 보도를 했죠. 그로 인해서 두 선수 모두 다 심각한 이미지 훼손이 있었고 심지어 국가대표 기간에 술을 마신 걸로 징계를 먹었습니다. 두 선수 다. 예, 과거에는 종종 있는 일이고 심지어 김광현 선수는 남은 경기가 없기 때문에 경기에 지장을 전혀 주지 않았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가 되지 않고 보도가 되는 경우가 저는 이제 이 사건 단편적으로밖에 모르지만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앞선 뭐 다른 연예인들도 비슷한 식으로 조금 확장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생각을 덧붙여서 참 이 사람들이 법을 참 그렇게 해서 교묘하게 자기들이 소송 안 걸리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소송이 안 걸리진 않습니다. 소송이 걸려도 그냥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얻는 게 더 크니까.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표하셨던 분 중에 하나가 소송 중에 자살하셨죠. 네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러니까 질기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아직 남아 있는 게. 근데 이게 참 저 잘 모르겠는 게 저는 사실 그러한 뉴미디어 언론들을 어렸을 때부터 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혐오하는 편이라 그분들은 저를 신경 쓰시지도 않겠지만 저는 싫어한다고 늘상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게 뭐 정치색과 상관없이 그래서 변기통을 열어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렇죠. 먹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열지 않으려고 맞아, 하는데 맞아. 이게 자꾸 변기통을 그러니까 변기통 사진을 누가 계속 찍어가지고. 내 눈앞에 보여줘요. 그게 막 갑자기 사회면에서 막 정치면으로 넘어오고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이 그 소송을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상황에 소송을 갑니다. 그렇죠. 지금 김수현 측도 이미 소송전을 불사하고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안 가는 게 아니고 심지어 갈 때마다 돈 내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근데 이걸 뭐 형사소송으로 걸기에는 명예훼손죄가 있긴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옥까지 갈 정도로 가기에 쉽지 않다. 특히 뭐 저도 법을 공부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무고에 대한 그 법률적 해석이 낮죠. 상당히 관대한 편이라 네,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헛소리 하는 다 잡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하튼 이제 그런 게 있고 끝으로 뭐 이 얘기나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아까도 나오긴 했는데 연예인이? 과연 연예인은 공인일까요? 제가 이건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대학교 때 발표 수업에서 정치의 이해라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수업 들었. 교수님 걸 들었는데 거기까진 기억나지 않아요. 계속 하시죠. 그 교수님이 이제 그게 있었어요. 친일파 후손들에 대한 그런 잣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셔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때 워딩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연예인은 공인이다.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뭐 미디어 측에서도 뭐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공인으로서 죄송하고 이렇게 막 말을 그쵸. 자기 자신을 3인칭을 공인으로 표시를 하니까 전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박사까지 따신 그 교수님께서 서정 씨 연예인이 공인이야? 라고 하시는데 반말로 하셨나요? 네. 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교수님. 그렇죠. 공인이 아닌가요? 이런 거예요. 제 4학년 때 가지고 다 1학년인데 그래서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죠. 걔네가 뭐라고? 라고 하셨어요. 그 교수님 성함은 잘라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딱 그래서 공인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게 됐는데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공재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원래 공인이라고. 그러니까 영미권에선 아마 그 퍼블릭 피규어라고 네. 공인이 행정학적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행정을 배워서 네. 행정학적 개념에서 나와서 이제 그런 이제 대중의 감시를 받는 행위, 대중들에게
어떤 행정적이나 정책적 결정을 할 때 관심을 받는 뭐 퍼블릭 스크루티니 뭐 그런 개념에서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엄밀히 공인이라고 그 동치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냥 뭐 소비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 공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대중 예술인이 더 맞는 표현일 수 있죠. 어릴 때 그쵸. 딴따라. 그건 좀 비하하는 말이고요. 이거 그러니까 비하하는 말인데 네. 그냥 그 과거로 치환을 하면 연예인이 그죠 광대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 광대가 이제 그 연예인이 된 건데 그 완전 조선 시대 때로 얘기하면 근데 물론 어떤 단어를 정의하는 건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공인의 정의는 좀 더 과거 정치 철학적 공인의 정의일 것이고 맞아. 순수한 사전적 네. 정의로 봐야겠죠. 네, 뭐 그 사전적 정의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죠. 현대 우리가 대부분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현대 개념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되는 예술인들에 대해서 공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니까 네. 전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굳이 그 교수님을 변론하고 싶진 않습니다.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나네요. 저 예전에 제가 이제 e스포츠 얘기를 하면서 e스포츠는 스포츠가 아니다라고 할 때 이제 페이커 선수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페이커 선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전통적인 스포츠는 아니지만 내가 하는 행위가 사람들에게 감동과 뭐 그런 걸 줄 수 있다면 충분히 그걸로 된 게 아닌가. 할 말이 없네요. 비슷한 의미로 개념이 확장되는 거죠. 비슷한 의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예인이 공인인가? 물론 과거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사전적인 의미로 아직까지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특히 지금 흔히 말하는 청소년 세대들한테는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고 많은 영향을 줄 거고 또 그들이 하는 발언 자체가 매우 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는 충분히 그들이 하는 행위가 가볍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공인의 영역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보다는 그 정책 결정자들 그쵸. 우리가 흔히 네.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더 공인적으로 판단하고 더 면밀히 관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당연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나 네. 현재나 당연한 사실인데,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비슷한 영향력이 있으니 네. 조금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내가 공인이에요, 공인인데 뭐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에 너무 뭐 그런 고가운 시선을 보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죠. 너 그냥 뭐 알아서 해라. 그렇죠. 네. 어쨌든간 오늘은 이제 뭐 김수현 씨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연예인들의 유명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요. 그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나요, 다들? 당신들과 이렇게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다니. 나는 늘 했어. 저는 늘 했습니다. 저는 너무 저희는 항상 고차원적이었어요. 그래요? 이 주장 남들이 들을 땐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공인님. 하나의 의견일 뿐임. 오늘부터 공인님. 어쨌든 뭔가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얘네가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좀 저번 주제보단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주제를 했네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뭐 몇 분이나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무지하기도 하고 무식하기도 한 면도 있고 말도 똑바로 못하고 쟤네가 뭐 헛소리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막 뭐 공격적으로 하셔도 되니까 그냥 본인의 의견 한번 적어주시면 저희도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 필요한 아이예요. 저희도 그냥 하나의 대중일 뿐이고 사실 뭐 이쪽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으니까요. 답이 있는 얘기도 아니긴 하지만 우리의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뭐 본인의 의견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오늘 뭐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었고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재밌었고 뭐 이런 생각이 있구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뭐? 저희 최근 영상 조회수가 500회를 넘었더라고요. 야구. 오랜만에 500회를 넘었는데 이 영상도 좀 조회수가 잘 나오면 편집자가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명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이 있나? 그러니까. 몰라. 이제부터 우리가 I got all this potential that'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udgmental because you're trying things, and they just want you to settle.